금리 인하 시그널에 환호하는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는 미국인들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 축에 속하지 않을까. 어찌 보면은 조금 좀 요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미국 연예인들은 잘 몰라도 요분 얼굴은 이제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금리가 또 급등하면서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지금 다들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나 그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분이 최근에 상원의원 청문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요런 얘기를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물가가 2%를 향해서 지속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찌 보면 이제 예전하고 똑같은 멘트를 다시 한 거거든요. 물가가 2%까지 잡히면 그때 금리를 인하할 거다. 그렇지만 그게 언젠지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그 확신을 갖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는 그 지점에서 멀지 않았는데 요 얘기를 해가지고 요번에 시장이 또 막 확 반응을 한 거예요. 뭐냐. 기다리곤 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 긴축 강도를 완화하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그리 멀지 않았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블룸버그 뭐 이런 데서는 연준 인플레 싸움 끝난다 하면서 금리 인하 가까워져 이렇게 약간 설레발 아닌 설레발들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똑같습니다. 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요번에 이제 뭐 데이터들 나온 거 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데이터상으로는 금리 인하가 바로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일자리가 이렇게 잡히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물가 인상이 좀 잡혀야 되는데 인건비 쪽에서 좀 잡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오히려 신규 일자리들이 막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금 물가가 또 안 잡히고 또 약간 튀었고 1월에도 튀었죠. 거기다가 지금 일자리도 다시 막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금리 못 내린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반응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거는 3월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3월에 내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3월은 지금 데이터들이 조금 안 좋으니까 요번에 좀 동결을 하고 4, 5 지난 다음에 6월에 인하하는 거구나라고 지금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시장에서 6월 인하를 예측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그 파월 의장한테 금리를 좀 빨리 내려라라고 서한을 보내기도 했어요. 무슨 소리냐? 대출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신규로 새로 집을 사거나 할 때 대출 이자가 엄청 높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월세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주거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차로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월세가 조금 너무 부담된다. 그러니까 이 월세를 좀 낮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를 좀 빨리 낮춰줘라. 그래서 이 주거비도 좀 잡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바이든이 아직은 좀 대통령이죠. 이제 11월에 이제 대선을 다시 치르겠지만 이 바이든도 지금 그 선거 운동처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냐? 트럼프도 비판하면서 금리 인하를 콕 집어서 또 언급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주식 시장이 좋죠. 미국은 주식 시장이 좋아야지 지지율이 높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부동산이 막 흔들흔들 하면은 또 막 지지율 막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미국은 주식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주가가 좀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선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좀 확실하게 뭔가 좀 보여줘야 되니까 금리를 좀 낮아지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나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자율을 결정하는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릴 것이라는 거에다가 돈을 걸라면 걸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압박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금리 내리라고. 자, 거기다가 지금 유럽도 사실 미국보다 훨씬 더 고물가에 시달려가지고 지금 기준금리들 막 올리면서 막 허덕허덕 하고 있는 이 유럽도 지금 약간 좀 방향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제 파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라가르드 총재가 1월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약간 조금 더 얘기가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6월에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좀 보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4월에는 조금 좀 빠르지만 6월 정도는 될 것 같고 이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지만 조만간 논의를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월 쪽에서도 어쨌든 지금 멀지 않았다. 거기다 이제 유럽에서도 우리가 약간씩 지금 얘기를 할 거다. 이런 식의 지금 분위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뭔가 6월이구나. 6월로 뭔가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도는 거죠. 자, 이게 작년에 나왔던 점도표입니다. 이 미국 연준에서 발표한 건데 올해 2024년에는 그래도 한 5에서 뭐 4.75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한 2번에서
3번 정도의 인하를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뭐 더 내리겠다는 사람, 뭐 거꾸로 올리겠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2-3번 정도의 인하를 이미 말은 해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는 거죠. 아니 3월부터 내릴까? 근데 지금 데이터가 안 좋아. 그러면은 다음번인가 보다 하면서 6월 정도에는 내리겠구나. 왜 그러냐면 1년에 3번을 내리면 연말에 내릴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왜 6월부터냐? 이 6월 정도에 한번 내려줘야지 6, 7, 9, 11, 12 이렇게 있는데 한 번 내리고 다음에 한번 지켜보다가 또 한 번 내리고 또 지켜보고 내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텀을 좀 줄 수가 있잖아요. 그 후반으로 좀 몰아놓으면은 탁탁탁 내려야 되니까 그것도 또 부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한번 선제적으로 내려보고 시장 상황을 또 보려고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뭐 투자자 모두 아직 미국이 6월 정도에는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패드워치라고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는 이 사이트를 보면은 24년 6월에 낮추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5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만 돼도 거의 4.75까지 한 2번 내리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아마 연말 24년 12월쯤 되면은 이 정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4.25 정도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한 3-4번 정도는 내릴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곳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6월 정도에는 내릴 것이다 라는 거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파월 의장이 6월에 내리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올해 안에 내리겠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내리는데 3번 내리면 언제야 이렇게 지금 다들 추측은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6월에 내린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그런 그 회의 일정을 보면은 아니 9월, 11월, 12월에 내려도 된다. 이것도 3번 내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지금 김칫국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장은 어쨌든 뭐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나름 뭐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저거는 입장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시장에서는 한 6월 정도는 내려갈 것 같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3달 남은 거죠. 그래서 시장이 바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죠? 환율부터 바로 떨어졌어요. 보통 환율이 133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언급이 나오자마자 바로 1310원까지 쭉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 말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달러가 좀 약화가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골드, 금이 막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금리 인하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또 반대로 움직이기도 하니까 골드가 금이 올라가는구나 라면서 미리 지금 가격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 뭐 가장 핫하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도 지금 이런 것들에다가 뭐 추가로 여러 가지 호재 때문에 막 쭉 올라가면서 한국 원화 기준으로 1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고작 올해 초만 해도 5천, 6천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한 3개월 만에 한 2개월 조금 넘어가지고 한 2배가 된 거죠. 벌써 2배가 됐다는 것도 되게 빠르게 올라가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금리 인하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은 뭐 그렇다 치고 결국에 우리한테 중요한 것, 특히 이제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 많이 보니까 우리 부동산은 결국에 한국 금리가 중요한 것이고 한국 금리는 쉽게 못 내린다. 왜냐면 지금 미국하고 이미 역전돼 있는데 미국이 내린다고 우리가 같이 내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좀 잡히다가 다시 좀 튀었어요. 왜 그러냐?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신선식품 지수인데 요즘에 여러분들 뭐 마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과일이랑 이런 게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뭐 오이 하나가 막 2,000원, 3,000원 하는데 야, 이렇게까지 비쌌나 싶을 정도로 정말 비싸거든요. 보면은 신선 물가가 작년만 하더라도 좀 잡혀갔는데 갑자기 작년 한 이제 여름쯤부터 쫙 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얼마예요? 어마어마하게 튄 거죠. 그래서 지금 사과값이 올라가지고 한국 금리를 못 내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일 채소 같은 게 급등하면서 물가가 다시 튀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은 했다. 예측 범위 밖은 아니기 때문에 뭐 예측 못한 수준의 어떤 리스크는 아니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금리를 낮춘다는 거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창용 총재도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걸 밝혔지만 어쨌든 상반기 인하는 어렵다는 거.
이게 얼마 전에 얘기를 한 거니까 한 3, 4개월 정도의 전망을 한 거죠. 어쨌든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얘기한 게 5월 달 데이터를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인하가 어렵다라는 거는 상반기는 안 되고 하반기일 텐데 하반기도 7월이 있고 8월이 있고 9월, 11월이 있는데 언제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자는 게 어느 정도 좀 답이 되겠죠. 한 7, 8월 데이터 보고 얘기하자고 하면은 이제 추석 넘어가는 건데 5월 데이터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한다는 거는 요 5월에서 플러스 조금 더 붙이겠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도 결국에 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건데 이 금리를 뭐 인하를 할 시기도 결국에 회의일에 맞춰야 된단 말이죠. 보면은 4월이 있고 5월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은 넘어가고 7월, 8월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반기 중에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다음이 7월입니다. 그리고 7, 8월에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10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 중에 인하가 어렵다는 얘기가 사실상 5월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6월에 만약에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상반기는 안 되고 하반기 6월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7, 8월쯤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7월 달에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뭐 5월 달 데이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죠. 5, 6월 달 거. 그거 가지고 봐야 되니까 일정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은 한 6월 정도에는 내릴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좀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한 7, 8월 정도에 한 번 정도 내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서 또 이 미국의 상황을 좀 보지 않겠는가라고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리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한국은행에서 이제 전망한 그 물가 전망치가 있습니다. 이 물가 전망치를 보면은 결국에 우리나라는 좀 물가가 잡히긴 할 것이다. 그러니까 2.6이라는 건 이제 2%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23년 11월 전망하고 24년 2월 전망, 그러니까 2월이 얼마 전이니까 얼마 전에 전망한 거랑 사실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예측치대로 가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은 물가는 이제 올 하반기쯤에는 2%대로 잡혀가지고 그럼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 여력이 좀 생긴다고 보는 거죠. 자, 이게 물가가 2%라는 거는 결국에 기준금리가 3.5 대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이니까 기준금리도 어느 정도 좀 낮춰질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미국이 좀 낮춰주면 미국도 낮추면 우리도 좀 낮출 수 있는 좀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보고 우리는 한 7, 8월 뭐 요때부터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과 금리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미 역전돼 있는데 미국이 내리면 같이 내릴까? 이런 일이 뭐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2019년도에 보면은 이때도 미국이 금리를 쭉 올리다가 이제 낮추기 시작합니다. 막판에 그 경제가 좀 침체되기도 시작하고 하면서 좀 낮추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촥 내렸거든요. 근데 이때 내릴 때 우리도 같이 내립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쯤에 경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되게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때도 역전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내릴 때 한국도 같이 내렸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국과 금리 차이가 있더라도 같이 내릴 수도 있다는 거. 지금 시장은 그렇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물가 대비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이니까. 자, 거기다가 지금 바이든 트럼프가 지금 리턴 매치가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11월에 지금 대선을 치르는데 뭐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뭐 지지율 뭐 조사에 따라서 조사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박빙의 상황이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도 어쨌든 지금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라면 요럴 때 좀 경제를 확실하게 좀 부양을 해가지고 우선 재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또 처방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뭐 정치 지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웬만하면은 금리를 좀 인하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뭐 모두 다 지금 금리에 지금 눈이 가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미국이 낮추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같이 좀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들 지금 FOMC 일정이죠. 6월 12일입니다. 6월 12일 날 파월 의장이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이걸 다들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때 낮추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죠. 한번 낮추고 뭐 다시 올릴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럼 이제 낮추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정말 올
올해 한 3번 낮추나 뭐 4번 낮추나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고 미국이 낮추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이제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어떤 금리 부담은 좀 아무래도 낮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으로부터 한 3, 4개월 정도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방향성이 좀 바뀌고 있는 변곡점에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